이번 시간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이게 불공제로 처리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유형의 불공제라는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불공제에 대한 개념이 뭔지 또 실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4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재화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그 세금 계산서의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공제 시기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고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매입세 공제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유형에서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51번으로 그러니까 등록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제되는 기본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불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공이고 이게 54번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가.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하는 경우, 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걸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제를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표 기재사항 중에 거래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되어 있을 때 거래처 등록번호라든가 공급가액이 잘못되어 있을 때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거, 세금계산서 안 받았는데 매입세액 알 길이 없죠. 그런 경우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요 네 가지 사유는 실무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하려고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합계표 미제출하거나 이런 부분 세금계산서 안 받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다. 우리 세금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업무하실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거래처에 그러니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케이스를 접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임차라고 하는 부분은 리스나 렌트가 되겠죠. 그죠?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도 불공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유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 그 다음에 주차비,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부가세 과세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들어간다. 수리비도 들어가겠죠. 수리비 이런 부분들도 비영업용 승용차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와 관련되는 부분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 등과 관련되는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부분, 토지 관련되는 부분,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관련되는 부분. 자, 실무적으로 부가세 불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요 네 가지, 5가지인가요? 6가지, 뭐 요 부분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토지, 면세사업 관련되는 부분은 부가세 공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불공제되는 부분이다. 이 사유들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공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불공제 사유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유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불공제를 선택하려고 하면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어떤 게 불공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세금 계산서 중에 불공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적용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했을 때 과세분으로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수치한 세금 계산서를 매입세 공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3월 28일 날 원재료를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재료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재료 1,000만 원에 100만 원에서 101번 회사로부터 붕괴는 외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원재료는 당연히 공제가 되는 부분이죠. 공제가 되는 부분은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는 51번 유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재료가 아니라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세금 계산서는 형태는 과세 세금 계산서인 51번 유형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형태의 세금 계산서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력할 때 유형을 불공제로 54번 유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자 100만 원 접대했습니다. 102번 코드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이미 우리 환경등록에서 자주 발생되는 사유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공통매입으로 나옵니다. 접대비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4번 사유가 있죠. 불공제 사유가 있습니다. 4번 사유 선택하시고요. 붕괴 해서 813번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불공제 사유에 유류대 라고 하면 50만 원 기름값으로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 들어갔다라고 하면 주유소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자, 불공제 관련되는 부분 말풍선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차량 유지비로 선택하다 보니까 업무용차 관련되는 부분 지난번에 배우셨겠지만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공제 관련해서 뭡니까? 토지 관련되는 부분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200만 원 지출되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오늘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불공제 사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매입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와 면세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 수수료가 나갔다. 수수료가 1,000만 원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세와 면세에 동시에 사용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자, 여기에서 이제 불공제로 처리된 부분하고 과세로 처리된 부분하고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괴에서 차이를 한번 보시면 과세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부가세가 그죠? 그런데 불공제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접대비로 처리되어 있는 금액이 부가세 금액이 별도의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고 상대방 계정 과목인 접대비 계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류대 같은 경우에도 차량 유지비에 부가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도 마찬가지로 차변 계정에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불공제되는 케이스에 붕괴 유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은 상대방 계정 과목으로 바로 처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월 28일자에 있는 세무수수료에서 제가 입력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일 때는 이 부분을 공통매입세액 안분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안분 처리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쪽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부속명세서 1번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월달로 제가 조회를 해볼게요. 3월달로 조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 관련되는 부분 쭉 나와 있죠. 유형별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탭으로 가면 안분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안분계산하는 부분을 통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 면세 공급가액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 공급가액이 1,800만 원이니까 500만 원만 면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불공제 금액 27만 3,427원이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100만 원을 불공제 처리를 했는데 실제 불공제해야 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7만 원이더라.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공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불공제로 처리될 때 불공제 사유 관련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불공으로 처리되는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 계산하는 과정들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되는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로 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